참패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을 넘어갔고 네. 대두덕이 된 거죠. 네.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합치면 지금 180억을 넘어가니까 패스트트랙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법적 탄핵선은 안 됐지만 실제로 이제 민심의 불신임 받고 정치적 탄핵을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총평 한마디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보수 정당이 이제 확실히 비주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그리고 어저께까지 총선 3연패거든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016년에 한석 졌을 때야 뭐 일시적인 거라고. 그전에도 뭐 탄핵 때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진 적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근데 2020년에는 개헌 저지선 달라고 읍소하더니 이번에는 탄핵 저지선. 그래서 제가 아니 언제 보수 정당이 100석을 가지고 탄핵을 저지하겠다, 개헌을 저지하겠다 이런 적이 있냐. 이건 그야말로 옛날에 민주당이 비주류이던 시절에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이길 가능성은 없고 포기했고, 도대체 몇 석을 하는 게 정치적 승리냐, 한동훈의 정치적 승리냐. 저는 뭐 135석. 아예 일당 가능성은 배제하고 그런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느낀 거는, 아, 이거 이제 비주류가 됐구나. 수도권을 보면 서울은 11석으로 지난번 8석보다는 좀 낮지만 48개 중에 11석을 한 거는 마치 많이 한 것처럼. 그러더니 뭐 민주당 주변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좀 잘못 세운 것 같다. 한강벨트 일부가 뚫렸다. 다음엔 더 좋은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다. 아니 11석밖에 못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고. 경기도는요. 지난번에는 7개 했어요. 이번에 5개 했어요. 5개. 그래서 개혁신당 이준석까지 해서 6개만 뺏기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고. 인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2명. 배준영, 윤상현. 그거 빼고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PK 지역은 막판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난번보다도 좀 덜 뺏겼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저는 뭐 영남이기 때문에 결집하는 것도 좀 있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 나섰잖아요. 부산에서. 네. 그것도 좀 역풍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총평은 일단 그 선거 결과 자체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는 이기기 힘들겠구나. 수도권에서 완전히 그냥 뭐 일방적으로 밀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패냐는 총평이 많은데, 참패라는 총평이 많은데, 정말 참패냐? 만약 숫자만 놓고 본다면은 저번 총선보다는 좀 나은 걸 거 아니냐? 심지어 그 힘든 서울에서, 심지어 도봉갑, 한강에서 뚝 떨어진 도봉산 근처에 있는 도봉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는 말을 하며 들어온 안기령 후보를 누르고서 이겼고요. 그다음 마포갑도 역대로는 호남세가 더 강한 곳인데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패라고 봐야 되나?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 벨트도 위험하다, 다 뺏긴다, 뭐 8석 뺏긴다 했는데 그거보다는 선방했고요. 그건 뭐 보시면. 개별적으로 뭐 어디서 한 석, 2석 했다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참패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을 넘어갔고 대두덕이 된 거죠. 네.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합치면 지금 180억을 넘어가니까 패스트트랙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법적 탄핵선은 안 됐지만 실제로 이제 민심의 불신임 받고 정치적 탄핵을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적어도 의석수는 비슷했지만 대통령 됐을 때도 의석수는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총선에 승리한 대통령이잖아요. 지방선거도 승리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당도 말을 틀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총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고 총선도 끝났어. 네. 여당도 말을 안 듣고 보수 언론도 우군이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대두덕 상태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면은 정말 암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평보다 그래도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지 우리나라도 조금 더 미래가 덜 암울할 것 같은데
아무런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조금 우리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조국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3년은 너무 길다가 슬로건이야, 공식 슬로건. 그 대통령 3년 뭐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탄핵하자. 조기종식이라는 말도 썼어. 탄핵을 의미하는 걸까요? 개헌을 의미하는 걸까요? 탄핵을 의미하는 거. 그거에 좀 한 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종식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역풍이 안 불어. 제가 어느 신문에 조선일보의 기고를 뭐라 하냐면 아니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역풍이 안 불어. 그 역풍 그건 뭐냐? 보수 지층들 사이에서 우리도 좀 3년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은 임기는 2년밖에 안 지났지만 2019년에 검찰총장 되면서부터 거의 대통령급의 뉴스메이커가 됐기 때문에 거의 5년 한 것처럼 사람들 느낄 거예요. 그때부터 윤석열이니까. 근데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3년은 정말 길다라고 느낄 사람이 누구겠어요? 전 윤 대통령 본인일 것 같아요. 3년은 정말 나도 너무 남은 것 같다. 이게 이제 그러면 냉정하게 봐서 방법은 이제 윤 대통령의 선택은 윤 대통령의 선택은 이거죠. 그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 시험지 답안을 슬쩍 보여줘.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렇게 준비. 근데 그때도 분명히 숫자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엑스포 29표로 질 때도 이거 박빙구 역전 가능하다고 했고 강서구청장 되고 이번도 그랬으니까 나온 걸 거예요. 그날 제가 담아받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선거연합을 깨면서 이준석 대표를 내쫓을 때는 제가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톱으로 스스로 자르는 격이다. 이렇게 선거연합 해체하는 그 얘기를 썼는데 마지막 의대 증언과 관련된 정언과 관련된 담화를 할 때 그건 죄송한 표현인데 의자 다리를 자른 게 아니라 본인 다리를 자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배드떡 사태를 스스로 만들었고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내 의료 개혁도 하고 싶고 3대 개혁도 하고 싶은데 의석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양이 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이번 총선에는 정말 꼭 의석을 주면 제가 이런 거 다 바꿔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면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 이겼어요. 이거 1심이라고 치고 지방선거도 이겼어요. 이거 2심이라고 치고 이번에 대법원만 남은 건데 이게 파기환송된 거예요. 다시 도대체 이걸 원래는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정면 충돌해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면 한쪽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탄핵이 안 되면 의회 의석을 여당이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 노력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고 오히려 뭐 지식인들 뭐 선거연합인 뭐 이준석 대표도 내쫓고 나경원 안철수 전당대 때 이것도 다 마구 세우고 그렇게 친윤들 중심으로 왔는데 그 결과가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인데 이게 좀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줄 때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집어넣었을 때 좀 맡겨놨어야 되는데 이제 끝까지 이제 등장하면서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정치 경험이 있는 분 같았으면은 좀 미리 예행 연습이 됐을까요? 이것은 예습이구나라고 학습이 됐을까요? 그거는 근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특수부 검사 생활만 계속했고 그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건 또 정치권 들어서 다 얻어냈어요. 검찰총장도 누가 검찰총장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심지어는 뭐 사법고시 구수해 갖고 온 분이 검찰총장까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잘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동안은 이제 지방 변방을 계속 이렇게 자천해서 돌고 계셨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또 완전 변방으로 갔었고 또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된 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대통령 된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으며 들어와서 경선에서 이긴 다음에 대통령 됐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내쫓고 내가 원하는 당대표 앉혀서 그거 했잖아요. 계획한 대로 다 됐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됐는데 이제부터는 어려졌고 한동훈 위원장도 똑같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만 선거에 투입될 초기만 해도 그런 정치적 경험, 선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우를 범했는데 막판에 보니까 이게 선거가 뭐고 정치가 뭔지를 조금 깨달은 것 같아. 깨달은 것 같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어려운 선거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선거라는 건 중도층과 뭐 2030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보수 결집론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점에서 그런 점을 보여줘? 조금 발언이 점점 세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2조 심판론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2조 심판론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실패는 우리 지지층 결집하는 보수 결집론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집권 내내.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의 세계관이 보수 유튜버들의 세계관하고 비슷하고 그런 거에 지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끝까지 뭐 장해찬 후보가 포기하지 않고 나오게 된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듯이 비춰졌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제가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지금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총선과 대선은 너 이 식당 갈래? 저 식당 갈래의 문제잖아요. 이 식당이 더 맛있어? 저 식당이 더 맛있어? 아, 나 이 식당 취향 아니야. 난 A 식당 갈래. 였는데 총선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 A 식당 계속 갈래? 아닌 애잖아요. A 식당 갈래? 아닌 애를 가지고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맛있게 해야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B식당보다는 낫습니다. B식당은 재활용을 하고요. 반찬 재활용을 하고요. B식당은 근로시간도 안 지키고요. 그것만 주고 장창 해봤자 지금 A식당이 맛없어서 손님이 끊기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A식당을 도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윤 대통령의 우리 선거 전략에서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도 잘못됐고,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서도 뭐 운동권 청산론, 2조 심판론을 얘기했잖아요. 자, 그것도 잘못돼. 여당은요, 반대를 약화시키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평가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실패는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못했다.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서 찍는 것보다 필요해서 찍게 해주는 걸 해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확실히 검사 출신들의 한계인가? 그러니까 상대가 범죄자로 보이나 봐요, 그냥. 그러니까 범죄자 피의자인데 네.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서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영웅이 된 건데 거기서 바로 말하고 딱 저항하니까.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고 여당 절대 대표니까 강자인데. 절대 강자죠. 지금은 그 자리에 박정원 대령이 있고 조국이 있고 이재명이 있으니까 누굴 응원하겠어요. 국민들은 보면 지금 정치에서 뭐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맡길 정치색을 뽑는 것도 아니에요. 화가 너무 나 있기 때문에 혼내줄 아주 진짜 아프게 때릴 수 있는 해초리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아프게. 그럼 윤 대통령은 어떤 해초리냐. 문재인한테 임명받은 검찰총장인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데는 윤석열로 심판하는 게 제일 아픈 거지.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건 뭐겠어요? 이재명, 조국, 이준석으로 때리는 거지. 그걸로 때리는 게 제일 아파. 지금 보세요. 자, 윤 대통령 만든 사람들, 조국도 있고. 진짜 아프겠네요. 이재명도 있고, 조국도 있고, 뭐, 추미애도 있고, 이준석도 있는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다 됐어, 국회의원이. 아니,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이 그랬어요. 좋은 분이네요.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이, 나하고 조국이 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진짜 밤에 잠을 못 잘 일이다. 혹시 그 멘트 코치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왜. 이준석 대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거 코치해 주셨죠. 그거를, 네. 누가 얘기했는 거냐. 네.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할 때 그 언저리 때 제일 먼저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을 가장 아프게 심판할 사람은 윤석열로 이기는 거다. 실제 그렇잖아요. 윤석열로 이기는 게 가장 아픈 거지. 임명한 검찰총장이 넘어가서 상대당의 대선 주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면 아픈 해초리는 일회용으로 하는 거고, 그 일회용이 왜 일회용이냐? 만일에 조국이 2년 뒤에 2년형을 받고 감옥 갈 사람이니까 그걸 썼지. 그러지 않을 사람이면 이 범죄자들로 돼 있고 그런 정당을 도덕적 기준도 무너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민들은 어차피 이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일회용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거 지금 윤 대통령 저렇게 하는데 안 바뀌니까 지난번에 강서구청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호를 보냈다. 안 바뀌니 방법이 없다 이제는.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정치는 또 다시 보자. 뭐 이런 게 작동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완전히 국민의힘 선거 누가 작전을 짰는지 뭐 짜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게 일회용 도구로 쓰려고 하고 있는 거지. 이분들이 훌륭해서 이분들을 우리의 주군으로 모시고 싶어서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데
자꾸만 왜 그 도구 나쁜 사람들인데 감옥 갈 사람들 다 안다고. 그거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일각에서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요번에 뭐 김진 씨도 이제 MBC에서 토론하다 그 얘기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거 아니냐. 그 수사 기록이 다 나온다. 적어도 아직까지 그 돈을 안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받았다고 치자. 우리가 묻는 질문은, 그러면 나머지 이해창이나 김영삼이 더 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수사를 안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했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조국 대표의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느냐, 요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라크 효과라 그러는데, 옛날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어요. 알카에다의 배후다. 그리고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도 들어갈 때 진짜 대량살상 무기가 있고 배후인 게 맞아. 이런 게 있었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 2003년에 전쟁 시작했는데 2004년 대통령 선거 때는 그게 밝혀지지 않아갖고 조지 부시가 재선에 성공해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처럼. 네. 근데 이런 역사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2006년에는 네. 중간선거에는 그게 없는 게 밝혀져갖고 공화당이 져요. 그쵸? 2008년에는 네. 없는 게 밝혀진 게 아니라 없는 거 알고 들어가서 사기 전쟁. 이놈들이 사기를 쳤다. 이래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로 압색을 많이 했는데 그럼 탈탈 털었어. 그럼 권력형 사모펀드 비리가 뭐 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법조 사모펀드도 뭐 지금 기소된 게 있고 뭐 애들 문제도 기소돼 있는데 야 저걸 저 정도 털어갖고 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핍박받는 포지션에 지금 오히려 이제 조국이 뭐라 하냐면 아니 나는 국회의원 하루밖에 못할 수도 있다. 감옥 갈 거다. 가면 나는 스코트하고 프랑크 하고 대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가봤다. 한동훈 너도 각오하고 그래.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들고 나온 게 뭐냐. 한동훈 특검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특검하면 아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안 할 거다. 갈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식의 탄핵 얘기도 하고 조기종식 뭐 돼서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책으로 철저하게 무력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숫자를 놓고 보면 이재명 조국이 하게 돼 있어요.